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의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맛있겠습니다. 예, 재난안전과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35페이지 지역 자율방재단 재난 관련 활동수당 올려주셨어요. 네, 본 의원이 지금 이 산출 내역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먼저 잠깐만요. 네 설명을 좀 드릴게요. 68페이지요? 네. 작년 예산을 보면 80명 곱하기 3시간 4회 이렇게 계산을 하셔서 내역을 올려주셨었거든요. 예. 근데 올해는 9,860원 25명 2시간 18회 이거를 조금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게 이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위해서 우리 활동할 때 네. 하는 건데 지금 200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200명이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올해 예산에 올려주신 9,860원 곱하기 25명 예. 곱하기 2 18 이거는 뭐예요? 18회 이거는? 요거는 이제 그 할 때 활동할 때 예. 그때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25명으로 돼 있어서 전체가 활동하는 게 200명이라고 하더라도 전체는 200명이고 전체가 그 한 번에 일시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예. 그때 사안에 따라서 뭐 어떤 때는 이제 20명이 될 수도 있고 아, 이 동별로 예. 뭐 산성동, 대전역 뭐 이렇게 해서 일원에 따라서 예. 위치에 따라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계산을 예.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럼 한 회당 25명 정도 모이실 거라고 해주신 거예요? 이제 더 많을 수도 있고 네, 횟수도 네. 이제 일단 그 그렇죠. 계약서로 더 해놓은 많을 건데, 수는 있지만 평균 수치로 예. 그렇게 해서 2시간씩 18회 정도 예, 하신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작년에 올려주셨던 예산 80명 곱하기 3시간 곱하기 4회는 또 어떻게 올리신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작년에 80명 곱하기 3시간 곱하기 4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려주셨더라고요. 예. 이거는 어떻게 그 시에는 어떻게 계산을 하셨던 거예요? 그거는 아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했던 부분인데 예. 이제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네. 이제 뭐 동별로 이제 이렇게 이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 따라서 어떤 뭐 안전 점검 캠페인 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그러시겠죠. 예. 그다음에 그러면 이때는 80명이 총정원이셨던 거예요? 아니요 200명입니다. 작년에도 200명? 예, 200명입니다. 그래요. 200명인데 예. 이분들이 이제 통장님하고도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시겠죠.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 분들이 계신데 네. 그냥 이제 보면 이제 그 활동하는 횟수하고 예. 이렇게 이제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작년에 이제 1,000만 원을 편성이 됐는데 예. 이제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여기까지는 이제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예. 적정한 수준을 해서 몇 개 정도 봐서 이렇게 이 정도 될 것이다 해가지고 요번에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이제 그 말씀은 이해는 되는데 예. 지금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활동당 25명 정도로 예상을 하셔서 전체를 한 18회 정도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고 근데 예. 작년에는 어떤 기준이었는지 좀 아직도 좀 이해는 어렵긴 한데요. 예. 일단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장 하신 분들이 이 일을 하실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뭐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어떤 그 통장을 하시든 안 하시든 여기에 활동을 하시면 아니, 똑같이 예산 수당은 나가는 거죠? 거는 이제 지급이 됩니다. 똑같이 나가는 거죠? 지급이 예, 되는데 뭐 하시는 분도 동별로 있다고 하셔서. 뭐 이제 방재단을 할 때 예, 통장 하시던 분들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이제 예산 나가는 거는 실제로 활동하시면 지급 그렇죠. 예, 그럼 예. 어쨌든 자생단체 하시는 분이 예. 하실 수는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제가 좀 예. 헷갈렸습니다. 예. 네. 일단 좀 상황 되실 때 예. 좀 어떻게 산출 내역을 잡으신 건지 다음에 한번 담당하시는 예. 뭐 팀장님이라도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요. 뭐 그 알겠습니다. 부분은 중요한 건 아닌 상황이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 지적하신 재난관리평가 기억하시죠? 거기서 이제 미흡 단계 받았던 항목들 기억하고 예. 계시죠? 예.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와 보니까 자율방재단 추진 실적 항목이 미흡한 상태이더라고요. 그때 확인하셨나요? 그때 국장님 확인 한번 하시겠다고 하셨었는데. 좀 경황이 없어가지고 그까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 국장님. 예, 예. 예, 이 부분이 미흡 단계였어요. 예.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또 제일 이제 계속 2년 연속 미흡 단계였던 노인, 장애인, 어린이 해서 이제 이런 강화 실적 훈련들 이런 실적들도 미흡 단계였었는데 지금 보니까 2024년도 활동 인원 감소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러면 그만큼 인원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면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신 건가요? 이 미흡 단계를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평가 자체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인원이 부족한 부분도 영향이 미칠까요? 요번에 이제 그 조례가 이제 편성이 돼가지고 예, 그 예. 안전보안관이라고 예, 예.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분들을 구성을 했거든요. 24분을.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보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방제 시설 해서 보수랑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거를 보완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24분이 예, 예. 지금 모집을 하셔서 따로 지금 하시는 지금 건가요? 운영하고 활동을 있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그분들 수당은 여기서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 따로 아니면 나갑니다. 따로 해서 예, 책정이 되어 예. 있으신 상황이고요. 예. 그분들은 그럼 시간당 어떻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안전보안관은 이분들은 이제 시간당 10,000원씩 나갑니다. 시간당 10,000원씩. 예, 예. 그럼 이분들 연령대는 어떻게 되세요? 연령대는 자료가 이제 5, 60대입니다. 5, 60대요. 예,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그러면 활동하시는 건데 이제 직장도 다니시면서 또 이것도 하시는 그런 쪽으로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봉사 차원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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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는 한데 한 가지 좀 제안도 드리면 예. 2023년 7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에 따르면 취약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에 노인 일자리 같이 연계해서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어요. 예,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국토안전관리원이나 충북 음성군 같은 경우는 노인 일자리 시니어스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자율방재단으로 모집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하시거든요. 예. 그러면 이분들은 어차피 시니어스에서 이제 지원금도 나가시는 거고 지금 좀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도 채워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미흡 단계로 했던 그 어르신들 안전 강화 실적도 높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라 지금 노인 장애인과 같이 한번 상의하셔가지고 예. 또 저도 이제 시니어스에서 가끔 이분들 좀 일하실 자리 있을까요? 전화도 오시거든요. 예, 그래서 같이 이렇게 연계를 하셔서 거기서 같이 활동을 해주시면 저희 이제 예산도 절감도 되는 차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평가에서도 결과적으로 상승할 수 있어서 좀 같이 협업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예. 안전관리자문단 참석 수당 중 볼게요. 안전관리자문단요. 예, 사업에서 131조. 131조요. 예. 예. 이 사업 내용을 보면은 이제 축제, 또 재난 취약시설, 공사 현장 이제 이런 데 이제 안전 점검을 하시고 예, 예. 또 이제 그분들의 자문단 참석 수당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이 조례에도 있는데 예, 예. 주민이 점검 의뢰 좀 해달라고 대한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도 좀 있었나요? 이제 이분들이 총 이제 13분이 이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보면 그분들 중에 뭐 구조구실사, 교수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뭐 3종 시설물 같은 거 전기안전점검이라든지 몇 명이 돼 있어요? 전부 이제 총 13분 계십니다. 안전점검 자문단 이분들이 13명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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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 산출내 그 5명으로 되어 있는 건 뭔가요? 아, 이거는 그 나가서 실제로 하는 부분이 한 번에 이분들이 예. 풀이 13분이고 그때 사안에 따라서 뭐 이제 건축사도 계시고 구조기술사도 계시고 그런 항목에 따라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 주민 신청한 거는 저희가 2월 달에 그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런 게 있으면 신청을 하라. 저희가 이제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동에서는 현재 뭐 이렇게 그 시설물 관련해서 저희한테 뭐 이렇게 동에다 공문을 보내나요? 예, 예, 보냈었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그런 것은 예, 없고 예, 요청한 건 없습니다. 주민이 요청한 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민간 합동 이제 점검단이 점검을 같이 하죠. 예, 우리 이제 직원분들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지하 2층 이상 예, 또 대지 300제곱미터 또 굴착 깊이가 예, 10m 이상 예. 이런데 민간 합동 점검단하고 점검을 한 예가 좀 있나요? 지금 뭐 있으면 몇 차례 있습니까? 저 올해 같은 경우는요, 지금 총 33차례 있었습니다. 33차례. 33차례. 예, 예. 건설 현장이요? 건설 현장입니까? 요거는 이제 그 연말연시도 있고 목욕장업 특별 점검한 경우도 있고요. 또 해빙기 대비 관련해서 건축공사장 같은데 점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주택 재개발 사업 지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데도 관련해서 이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행시 때 점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시장 같은데 이제 공중 화장실 개선 사업 하고 나면은 거기도 제대로 됐나 이런 것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린이 행사 날 행사 또 연정축제라든지 그런 데도 행사할 때 축제 관련해서 점검을 하고 이렇게 다용도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13명인데 예, 예. 자문단이 13명이에요.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참석 수당에 대해서는 5명만 이렇게 올리셨거든. 예, 예. 이 분야에 5명 올리신 분들은 직업이 뭐 하시는 분들이죠? 이제 구조기술사도 계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시공기술사도 계시고, 예. 그 대학교 이제 교수님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건축사도 계시고. 그럼 1년 이게 1년 예산인데 예, 예. 13명이면 8명은 빠졌단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한 번 나갈 때 그 해당되는 분야별로 해가지고 각각 한 분씩 이렇게 나가는 거고, 어떤 때는 나가시는 분이 한 30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뭐 한 6분 사안에 따라 가지고 될 수도 있고, 이건 평균을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 예. 13명에 대한 예산을 다 13분이 저희가 있는데 13분이 한 번에 다 일시 나가는 게 아니고, 예, 예. 어떤 그 사안에 따라서 뭐 서너 분이 나갈 때도 계시고, 또 아니면 뭐 복잡하고 좀 저기 하다 그러면은 한 5, 6분이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현장 점검을 할 때 예, 예. 한 8명이 나가는 경우는 없나요, 그럼? 그거는 좀 중대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나가는 건 없고요. 보통 한 5, 6분 정도, 적으면 한 서너 분 정도 이렇게 이제 나갑니다. 예. 13명인데 예, 예. 5명만 이렇게 요거는 해서 풀로 이렇게 저희가 구성을 해놓은 거고, 예. 그 사안별로 따라서 이제 좀 많이 필요하면은 많은 분들이 나가시고. 그럼 이 13명 중에 골고루 나갈 수가 있나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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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았습니다. 그 산출액을 보면은 예. 이제 5명이 30회로 돼 있어요. 1년에. 예, 예. 30회 이제 점검을 하는 거죠. 예, 예. 내내 이것이 이제 출석하는 거예요. 출석소에서 출석 수당을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예, 나오셔서 이제 뭐 축제 같은 거 있으면은 그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현장에서 예,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예, 문제가 있나 없나 이런 것들 점검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건축공사장 같은 경우도 점검하고 나서 이상 여부 같은 것도 지적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참고해서 이제 보완도 하고 이렇게 시정 명령도 내고 이렇게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것이 이제 민간 합동 이제 점검담이라고 예, 하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나가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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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50페이지 있습니다. 예. 중점 관리 자원 확인의 날 참여자.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몇 페이지? 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요게 이제 그 중점관리 자원 확인의 날이 이제 국가 핵심 그 동원 자산인 중점관리 자원을 적기적소에 활용하고, 또 이제 동원의 이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군, 경, 그다음에 자원 사용 기관하고요, 또 구 담당 공무원들이 모여서 전체 저희가 이제 확인하고 대조하고 이런 것이 날입니다. 그 산출 기초는 어떤 기반으로 하신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 급식비가 이제 나가는 거거든요. 급식비에? 예, 급식비 단가가 이제 9,000원입니다. 그래서 50분 정도 해서 한번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산출했습니다. 저희들 보통 언제 하죠 이거를? 요거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분기별이? 예, 저희가 2분기에 합니다. 2분기에?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재난안전과의 전체 이제 세출 예산을 제가 조금 이제 한번 봤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자료에 없는데 제가 한번 그 최근에 이제 그 한파 때문에 제가 본 의원이 이제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파 대비 관련 예산안 목록은 이 지금 세출예산표에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폭염 쉼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무슨 이제 그 저희들 한파 관련해서 한파 쉼터 같은 경우도 이제 지정하고 확대 운영하고 그 관리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일부 지자체는 이제 독거노인들한테 저희들은 이제 폭염 때 폭염 대비해서 이제 또 안전용품 같은 거 뭐 우산이라든가 이런 거 뭐 배부하고 하시잖아요. 예, 예. 근데 한파 관련해서 이제 뭐 그런 키트라든가 그런 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자치구에서 별도로 하는 게 없나요? 아까 말씀하신 폭염이나 이런 건데 이제 그 한파도 같은 거로 해서 보통 이제 하게 되면 또 중앙에서 또 행안부에서 이제 그 국비가 내려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예산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일시적으로 시에서 또 각 자치구로 해서 있으면은 거기도 시 재난기금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면은 그것을 집행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만약에 한파가 심해서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은 저희 현재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근데 지난해에도 보고 이렇게 봤으면은 그 동절기에는 별도로 이 한 사례가 본 의원이 이제 기억이 없거든요. 예. 최근에 뭐 한 사례들이 있어요. 최근 한 2, 3년 사이라도 그 한파 관련해서. 저기 이제 저기 그 뭐라고 하죠? 그 이제 한파 하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방한 마스크 네. 그거를 동에다가 이제 해가지고 지급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취약계층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핫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거는 어떤 예산에서 지급되는 거예요?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예, 예. 근데 지난해 예산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봤어도 그 재난 대비 자재 구입에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요? 예, 예, 예. 이 예산이 그 예산인가요? 재난 대비 물품 구입, 재난 대비 재난 예방 활동 및 예. 응급 복구에 필요한 자재 구입비에서 그 부분들을 시행을 하고 계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일단 알겠고, 그러면은 저희 혹시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 버스 정류장 온열 의자 설치하는 거 예, 예. 그거 혹시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나 저희들 늘어나고 있는지 혹시 확인 가능하신가요? 그 교통과에서요? 아, 그건 교통과에서 지금 교통과에서 하는 예, 거 예. 따로 여기 재난안전과는 예. 잘 모르고 계시고 예, 예. 그 한파 쉼터가 이제 최근에 저희들이 얘기가 좀 나오는데 9시부터 6시까지만 보통 이제 동복지센터나 경로당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 효용성 문제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는 곳을 지정하지 않았느냐. 이제 뭐 구청 같은 경우는 이제 당직자분들이 계셔서 이제 24시간 운영하는데 결국 이제 추위라는 게 그 해가 지고 일몰 시간 이후에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대책이 좀 강구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언론 보도에서 좀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국장님도 따로 생각하시는 건 없으세요? 그 지난번에 그 행감에서도 그때 말씀 네. 의원님들 말씀하셔서 지금 저희가 이제 대피소 관련해서 이제 중구청 그 산별관에다가 이제 그 이렇게 지금 지정을 좀 했고요. 예, 예. 지금 일단 뭐 매월 하는 거는 이제 복지센터 동사무소는 이제 관공서 공무원들이 계신데 네. 지난번에 의원들이 말씀하셨던 분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이제 문을 총무님들이 이제 다 이렇게 잠그고 가시는 네. 그런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한번 좀 이렇게 저희들이 다시 공문을 보내고 그래서 또 우리 관계부서가 복지국이 있으니까 네. 그런 그 부서 간에 또 협업을 통해서 좀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추가로 지정 가능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2024년도 이제 여름을 보더라도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강수량이 늘은 건 아닌데 예. 그냥 그 일시적으로 집중호우가 이제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올 그 하반기에 들어서도 이제 서울이나 경기 지역을 보면은 전혀 예상치 못하게 이제 폭설이 쏟아지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많은 이제 전문가들께서 이렇게 그 집중적으로 이제 눈이 갑자기 이제 집중적으로 내려서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대비를 좀 철저히 해달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 취약지구들이 좀 많이 있을 거고 취약계층들도 좀 많이 있는데 재난안전과에서 한 번만 더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민방위 관련해서 이제 예산이 여러 꼭지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당연히 저희들도 이제 그 민방위 대피소가 상당수 지정이 돼 있을 거예요. 예. 그 지정이 돼 있는데 그 점검은 어느 주기로 좀 하고 있어요. 대피소의 상황에 대한 뭐 표지판이라든가 유도 표시, 그 다음에 대피소에 있는 비상용품함을 설치하게끔 돼 있고, 그 안에 이제 뭐 그 라디오라든가 이제 손전등이라든가 또 그 비상용품들을 이제 보존하게끔 돼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점검 주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실시를 하고 계시죠? 지금 이제 저희가 그 대피 시설이 88개소고요. 예. 그다음에 비상급 시설이 47개소인데 저희 일단은 분기별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총괄적으로 해서 점검해서 그 용품이 이제 필요해서 바뀌어야 된다면 뭐 건전지 같은 거라든지 한번 점검해 봐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매년 그렇게 합니다. 예. 근데 그 보시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국장님이 예. 보통 민방위 대피소에 있는 라디오는 자가발전 라디오 아니에요? 건전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 그거 말고도 그거 말고도 다른 것들.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점검해서 그 필요한 매년 이 88개소하고 이제 예. 비상급수 시설 이렇게 점검을 다 하신다는 거죠. 예, 그 그렇습니다. 주기적으로. 예, 예. 일단은
그 부분도 이제 뭐 예년에 비해서 이제 올해 여러 가지 좀 그런 비상 상황들이 조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조금 철저히 관리를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의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및 행정복지센터의 예산안과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네, 의원님. 설명서 자료 8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 예. 24년 1차 추경 때 이 운영비를 또 인상해서 올려주셨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자료를 찾아보니까 24개 대소에서 한 개 추가했었는데 예. 좀 올해 또 추가가 됐네요. 예. 예, 이 한 곳은 또 어디가 증가되신 거예요? 연합대입니다. 연합대가 추가되신 거예요? 예. 확실하세요? 예. 본 의원이 알아본 거는 연합대는 기본적으로 있었고 예. 다른 동에서 하나 추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거는 이제 23년도 12월 달에는 안영동 자율방범대가 신규 등록해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산을 1회 추경에 편성했다나 그때 이제 편성이 이제 그 승인이 안 됐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말고 지금 올해도 지금 하나가 늘어서 26개잖아요. 연합대든 뭐든 다 합쳐서. 거기 이제 안영대 포함해서 25개였고요. 예. 26개 하나가 한 거는 연합대를 올린 겁니다. 연합대가 올라간 거예요? 예. 제가 그러면 본 의원이 알아본 이제 물론 다시 한번 예. 담당자 분께서도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21개 총 이제 24개 중에서 이제 그 중에 21개 대가 하나의 연합대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산성동에서 다시 하나가 추가된 걸로 본 의원을 알아본 걸로는 말씀하신 대로 안영동이 이번에 이제 올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거기 안영동이 23년도 12월 23년에 하신 예, 거고 예, 23년 그럼 그 중에 12월. 그럼 연합대는 몇 개소가 지금 속해 있으신 거예요? 연합대는 전체가 포함된 21개가 포함됐습니다. 21개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안영동은 안 들어가 있고 그럼 빼고 24개소에서 3개 빼고 21개소가 지금 연합대에 속해 있는 예,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때 말씀 이제 본 의원이 이제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 이제 다른 의원님들께서 추경 심의실 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대로 이제 추가로 올렸는데 그게 이제 반영이 되진 않았잖아요. 예. 그러시면서 하셨던 이제 여러 이제 우려의 말씀들이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 개속수를 늘면 운영비 지급 면에서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계속 늘려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신청하시는 대로 그런 상황이니까 좀 기관들만의 협의를 부탁한다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예. 기관들하고 협의는 좀 해보셨나요? 그게 이제 사실은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23년도 그 4월 27일 날 그 법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네, 관한 법률이 맞습니다. 규정되면서 저희가 예산은 활동경비는 저 자치구에서 주고 대신에 이제 조직 운영 전반 관리는 시에서 경찰서에서 이제 하기 네, 때문에 네, 네. 이제 요게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자율방범대를 동별로 뭐 무한정하게 되면은 또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을 할 때 인구 기준, 그다음에 면적 기준 이렇게 해서 인구는 이제 15,000명 이하면은 1개 대. 그다음에 면적 기준이 또 1.5km 제곱평방미터 이하면은 1개. 이런 제가 식으로 이제 그 기준까지는 좀 어렵고요. 예, 예, 설명해 주셔도 제가 지금 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이제 자율방법대 같은 경우는 한 동에 보통 하나가 운영된다고 보거든요. 예. 자생단체도 마찬가지시잖아요. 예, 예. 뭐 새마을이면 새마을에 하나가 예. 이제 동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연합대를 뺀다고 해도 지금 25개거든요. 예, 예. 저희 같은 경우는 17개 동인데 25개일 때는 한 동에 2개, 뭐 어떻게 보면 3개도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제 추측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런 예. 기준을 가지고 이제 경찰서랑 협의를 해서 무한정 이제 늘어난다 하면은 저희가 우리 구에서 재정을 할 수가 없다. 예,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도 25년, 아니 그래가지고요. 예, 예. 25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예, 예. 중부서랑 이렇게 해서 새롭게 이제 이 기준에 25년 1월 1일 1월 1일 기준이요. 예,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예. 더 추가되고 하는 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한 거는 더 예산이 수반이 안 되니까 거기서도 중부서에서도 신규로 그 자율방법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딱 대신에- 서로 합의를 보신 건가요? 예, 그리고 그 이전에 종전에 돼 있는 여기까지는 네. 그냥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새롭게 뭐 우후죽순으로 이제 발생되는 것들은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도 하는 걸로 이제 협의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말 잘 추진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23년인가 조례를 개정을 했었잖아요. 예. 조례 개정할 때 의원님들이 우려하셨던 부분들이 본 의원도 생각이 나는데 지금 재정은 한정돼 있는데 이렇게 개소수가 늘면 아무래도 n분의 1을 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받았던 분들이 그분들 입장에선 금액이 주니까 많이 속상해 하실 수 있다. 그렇다고 많이 드리는 상황도 아닌데 예. 그랬더니 그분 분명히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는 여기서 재정을 더 늘려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랬더니 그럴 길은 없다라고 다 합의를 봤다고 하셨어요. 그때 당시 조례를 할 때. 그래서 이 재정 안에서 이분들이 서로 양해를 하고 좀 양보를 하시더라도 n분의 1에서 가져가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다. 그래서 저희도 동의를 해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말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부분은 동마다 이유는 있으실 거예요. 충분히 이유는 있지만 저희도 사람이 다 똑같을 순 없잖아요. 그럼 17개 동에서 뭔가 좀 의견이 다르고 해서 새로 뭐 2개가 생기고 3개가 생기는데 그럼 그분들 자체 내에서 한번 좀 서로 간에 통합을 하시고 그 사이에서 뭔가를 해결하실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 구차원에서는 오히려 도와드리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면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고 한 동에서 2개 받고 3개 받으면 계속 그 동에서 서로 이제 같이 소통하시는 거는 점점 더 줄어들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한동에서도 한동은 어느 동 같은 경우는 하나로 그대로 운영이 잘 되시는 곳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라고 의견이 다 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서로 이제 타협도 하시고 양보도 하시고 하면서 꾸려가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한 곳에서는 예를 들어 10만 원을 지원을 해주시는데 다른 곳에서는 여기도 저기도 그럼 다른 곳을 2곳을 지원을 해준다고 치면 20만 원이 동 차원에서 보면 2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형평성 차원에서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솔직히 이것도 저는 17개로 나눠서 드리고 알아서 그 사이에서 17개 동에서 한 동에 2개가 있고 3개가 있으시면 알아서 해결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지금 기존에 봤던 분들한테 그것까지 하는 거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우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금액을 올려드리는 게 우선이 아니라 이분들이 하나의 화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도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예산 올라오는 것도. 그럼 작은 데부터서 또 화합이 돼야 이제 구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실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부터도 서로 간에 의견이 충돌이 되시는데 저희가 하시는 사업에 같이 하나의 마음으로 동참해 주실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들어서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동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주민들끼리 잘 이렇게 화합해서 동을 예. 하는 게 그게 맞다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38페이지. 주민참여 예산 운영 사무관리비. 예.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중에서 산출 내역에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참석수당 많이 올랐어요. 예. 그죠? 예. 예, 이제 5회 정도를 예상하셨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5회를 예상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올해죠. 올해 해보니까 이제 예, 두 번 했거든요. 2번이요? 예, 예. 주민참여 예산 2번 하셨어요? 위원회. 예, 주민참여 예, 예산위원회. 예, 예. 그거- 본 의원이 알아본 거는 한 번 하셨었는데 그 주민참여 예산 이렇게 책정하실 때 위원회 2번 했습니다. 그래요? 예. 몇 월 하신 거예요? 날짜는 정확하게 제가 어쨌든 뭐 2번 한 거 맞고요. 날짜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날짜 좀 지금 확인해 주시면 안 될까요? (8월 28일하고) (10월 7일) 됐습니다. 8월 28일하고 10월 7일. 10월 7일하고 예,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이회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예. 예, 그런데 오해를 책정하신 이유는 일단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올해 그 위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이 2번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좀 더 이렇게 여러 차례를 가지고 대화를 갖고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을 의견들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생각해봐도 한 번, 2번 이렇게 딱 떨어져서 하는 게 보다는 조금 더 자주 만나서 이렇게 깊이 있게 논의를 해보는 것들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저번에 24년도에 기억나시죠?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공통재정 경비로 해서 워킹그룹 예, 예. 해서 여기서도 따로 같이 주민참여 여기 속해서 같이 이런 예산 같은 거 같이 평가하시고 하셨었어요. 예. 예, 그럼 이분들 활동은 그때 본 의원이 질의 드렸을 때 그대로 활동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그 워킹 그룹으로 해서 이제 행감 때 말씀을 지적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지금 아무튼 그 이후에 뭐 좀 논의를 해보니까 이제 주민참여위원회를 이렇게 하면서 워킹 그룹도 워킹 그룹이지만 그걸 떠나서 이제 분과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네. 위원회를 원래 그렇게 구성해서 하셨었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내년도는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워킹그룹은 이제 운영 안 하시는 예, 거예요? 분과위원회로 이렇게 예. 근데 그분들 도움 없어도 돼요? 너무 급하고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어서 공통재정 경비를 사용해 가면서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뭐 이제 도움이 되긴 하는데 이제 또 의원님들이 또 그 시각이 이제 그 바라보는 시각이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그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저희한테 맞추시면 안 되고 예, 정말 필요하면 어떻게든 하셔야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네, 일단은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해주셨다고는 하시는데 예. 지금 이미 제가 저기 국장님께 질의 드렸을 땐 이미 예산서는 이미 나왔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운영하신다고 하셨고 이것도 올리신 상황이고 이분들 다른 소속에 다 되어 있으셨던 본 의원이 그때 찾아봤을 때 이분들 다 정책자문단에 속해져 계셨었고 또 그분 중에 한 분은 또 뭐 여러 가지를 해서 주민참여 교육을 많이 이제 활성화시키다고 하셨던 서 믿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교육을 하셨었고 그래서 강사수당 또 받아가셨었고 이런 부분들이 시원하게 해소가 안 돼서 여기 이 부분은 조금 본 의원은 좀 고려를 해서 다시 한번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예, 33페이지 그리고 51페이지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지원하고 또 지방정부 협의회 부담금 같이 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내역에 시군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원래 이제 나가셨던 거하고 이제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에서 또 하고 이제 추가로 전에도 올려주셨던 참 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부담금이 또 여기 속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지방정부 협의회 부담금이라고 해서 또 올려주셨어요. 이 차이가 뭐예요? 지금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지난번에 이제 의원님들께 이제 그 보고를 드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 내용은 뭐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의원님들 많이 또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고 또 설명도 들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뭐 공국의 목표는 우리 이제 중구 발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지방 정부 협의회가 또 나름대로 이제 저희들한테 하는 거 있어서 또 좋은 점도 사실 많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그 법에도 이제 165조에 이제 지방자치법에도 이제 나와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500만 원 현재 또 58개소가 지금 들어가 있고 자치단체가 가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보고의 건은 해서 이제 잘 이제 말씀해 주셔서 들었는데 이제 저희 이제 전체적으로 협의회나 이런 부담금 보면 24년 이회 추경 당시에 각종 협의회 부담금 예산 편성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예. 뭐 다시 한번 그 앞에 기획실이나 여기서도 똑같이 비슷한 말씀이었는데 협의회 활동의 뭐 효용성이라든지 실용성 문제 그리고 단체장의 특정 정당이 치우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협의회 예산 회계의 불투명성 등 여러 가지를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에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이 부분들을 지적했던 거 기억하시죠? 예. 예, 이제는 하도 올라오니까 막 좀 헷갈려요. 하도 부담금하고 협의회가 하도 올라오니까. 근데 본 예산에 올리신 협의회 부담금이 다 총 합치면 전체 얼마인 줄 아세요? 혹시? 저희 국은 일단 이제 국만 보시지 마시고요. 저희는 이제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청장님 위해서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구정 발전하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 올리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전체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실의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자치분권과에 지금 기본적으로 하셨던 시장군수 그리고 구청장 협의회 그리고 지금 올려주신 참 좋은 지방정부 그리고 자치분권과 지금 또 올려주신 사회연대 경제지방정부협의회 지방정부라는 말만 해도 지금 4개인가 5개가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문화체육관의 지속가능 관광 지방정부협의회 총 합치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3,700만 원입니다. 기본적으로 1,200만 원에 3배를 증가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런 지금 협의회 가입금 같은 경우는 일회성 가입 예산이 아니라 매년 한 번 내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매년 내야 되는 연회비인 거잖아요. 뭐 예, 찾고 예, 계신 거예요? 찾았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러니까 저희 구 상황이 정말 중구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협의회인지 그리고 또 한편은 지금 예산으로 해야 할 만큼의 지금 시급을 다투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 반복하는 것도 저도 그렇지만 국장님도 힘드신 부분이시고요. 협의회 가입 보고 이후 각종 행사에도 가입 단체장으로서 자주 참여하시는 걸로 기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오전에도 존경하는 류세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부분도 저희랑 좀 상의 또 많이 하시고 소통하실 수 있게 그냥 가입하고 그냥 통보식으로 하셔서 부담금 내야 하니까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 말고 진정으로 필요하신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주셔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서 올려주셨던 뭐 마을 공동체라든지 사회적 경제 뭐 공동체 지원센터는 지금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다루기엔 좀 힘든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조례가 좀 안타깝게도 지금 부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정리하셔서 올려주시기를 이 전체적인 거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예, 의원님. 예. 고양사장 기금 운용 계획 수정 계획 좀 볼게요. 기금이요. 예, 기금 좀 볼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계획안에 대해서 예. 수정 계획 안 하고. 요번에
수입은 이제 예치금 24년도 예치금이 그 금액 같은 거 쭉 말씀을 드릴까요? 예. 이제 1억 4,668만 3천 원이 예치금이고 이자가 68만 원. 그다음 기타 수입이 이제 25년도 모금 예상액입니다. 25년도 그 정도 잡힐 거라고 해서 1억 1천만 원 이렇게 해서 2억 5,736만 3천 원을 수입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지출은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영 비용으로 해서 1,050만 원 이렇게 세웠고요.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서 150만 원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예치금이 2억 4,536만 3천 원, 25년도 예치금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출도 2억 5,736만 3천 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기금 운영 계획안을 이렇게 이제 상신을 했습니다. 이제 예치금 회수가 예, 1억 4,668만 3천 원이에요. 예, 예, 현재까지?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요? 예, 이자가 68만 원이고.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기금의 이제 수정 계획은 예, 적립만 해놓고 예. 지출을 잡지 않았습니까? 지출이요? 예. 지출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1,050만 원하고 예. 그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영 비용 1,050만 원하고 그다음에 그 위원회 참석수당 150만 원. 이제까지 지출은 없었어요? 예, 지출은 저기만 있었습니다. 저기 위원회 참석수당만 있었습니다. 위원회 수당만. 예, 예, 예. 그 전에 예, 예. 그 지출은 여기에 지금 안 돼 있어요. 지출한 거는 위원회 수당. 위원회 수당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예? 기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글쎄 기금 예산에 예, 예, 예. 이 수정 계획안 이제 이걸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저번에 예, 예. 이제 설명을 하는 걸 보니까 예, 예. 지출은 잡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지출을 잡았는데 지금 여기 기금 예산 안에 예. 거기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150만 원이 지금 이렇게 항목부터 지금 설명 자료 아마 지금 가지고 계실 텐데 200페이지 보시면은 그렇습니까? 예, 예. 예, 그걸 대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예, 예, 예. 이제 행안부에서는 이제 12월 2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를 예. 이제는 우리 구청에다 해도 되고 또 은행에다도 기부해도 돼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예, 예, 예. 지금 바뀌었습니까? 예. 자, 기부금 지금 수입을 지금 보고 있는데 세비요? (2025년도) 기부금 이제 수입에 이게 이제 지출 이제 내용할 이제 내용이죠. 자립 준비 청년 생활비 지원 사업에 4,800만 원이에요. 이게 잡고 있어요? 저기 말씀. 저 고향사랑 기부제 예. 그 자금이 되면은 지난번에 이제 부서별로 이제 저희가 사업 공모를 받아서 그 자립 준비 청년 생활비 지원 사업에 4,800만 원. 그다음에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퇴소자 중구형 자립 지원 추가 지원 1,500만 원. 그다음에 의료 취약계층 치과 치료 임플란트 지원해서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걸로 해놓고요. 요거는 이제 지금 이제 요번에 이제 기금 운용 계획 저에서 의원님께서 심의 의결을 해주시면은 그 이후에 이제 모금을 요거를 대상으로 해서 게시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이 예를 들어 사업을 세 개로 돼 있는데 요걸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이 요거를 지금 이제 의회 의결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요거를 이제 게시를 하고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 일반 저희 중구민이 아닌 다른 분들이 우리 중구에다가 그 기금을 기탁을 할 때 기부금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자립준비 청년 생활비 지원 사업에다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요건 딱 목을 달아놓은 거예요 지금? 예. 그 과목을 예를 들어 거기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별로. 예. 그러면 거기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을 달아놓은 이걸 정확하게 목을 달아놓았고 예. 그 기금 이제 사용처에 대해서 예. 여성 아동과의 자립
준비청년 생활비 지원 사업. 예, 예. 이건 여성 아동과죠?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이제 사업 세 가지를 가지고 네. 저희가 사업을 해서 하게 되면 이거 지정 기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요번에 이제 기금 이제 계획안을 이제 승인해 주시면은 저희가 내년 운영할 때 요거를 저 항목별로 해서 딱 해놓으면은 저희가 기부를 받을 때 그 외부에서 그냥 해도 되고 중구를 위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서 자립준비청년 생활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기부를 하겠다고 지정 기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지정 기부 들어온 돈은 거기 항목만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예, 예, 예. 여성 아동과가 2건이에요. 성폭력 피해자, 예, 예. 보호시설 퇴소자, 예, 예. 자립지원금 이거하고 예, 예. 치과, 임플란트 지원 예, 예. 이건 이제 복지정책과고.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기금 운용 계획의 이제 의결 이후로 예. 이렇게 이제 모금을 개시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건 어떻게 해서 홍보를 이렇게 하나요? 저희가 뭐 이제 SNS 통해서도 하고 뭐 자생단체나 또 각급 기관에도 공문도 보내고 또 이제 일단은 뭐 SNS를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아까 이제 언급하신 것 같이 이제 행안부에서 12월 2일부터 지금 그 1차 개통, 2차 개통 나눠서 이제 시중은행하고 이제 그 대상을 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해서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김석환 위원장님도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그런 거 달아서 이제 바람직하시다면서 이렇게 의견을 이렇게 내주셔서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좀 요걸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립준비 청년 생활비 지원 사업 이제 이런 것은 여성 아동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예, 예.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예. 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중구형 자립 지원과 추가 지원인데 예. 이것도 여성 아동과에서 하고 있고 예. 이제 임플란트 이런 것은 또 2개까지 이제 대주는 게 있거든요. 예.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자립준비 청년 생활비를 여성 아동과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뭐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뭐 중복은 안 되겠죠. 저희들이 할 때 집행하면서 이제 요거는 이제 고향 사람 그 기부제 그 지정 기부의 목적에 맞도록 저희가 이제 거기에 지정 기탁을 하게 되면은 그 돈을 거기에다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담당 부서하고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일반회계에다가 편성되는 거 국비 뭐 보조되는 거라든지 그다음 그 예산하고 저희랑 맞물려 가지고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뭐 한 사람이 뭐 이제 골고루 가야 되니까 수혜가 편중되게끔 한 사람이 중복해서 받는 이런 거는 뭐 안 하게끔. 그렇죠. 이제 여성 아동과에서 하는 사업 말고 예. 고향 사람 기부제 이제 지정 이제 기부 이제 모금을 하는데 예. 이해를 시켜줄 것이 보는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아동복지법이 이제 개정됐죠. 예.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청소년 18세 이후 보호 종료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 주거 불안정, 온전한 독립이 어려우면은 다시 또 들어가요. 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많죠. 기존 있는 이 아동들하고 예. 좀 문제가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 사회생활을 하다가 다시 들어왔으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가 고향 사람 기부제 여기서 지정 기부 받아가지고 이 지원 사업을 하는데 예. 방금 본 의원이 얘기한 대로 이런 쪽에 지원을 해주느냐? 어떻게 지원 저거를 어떻게 잡았습니까?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명하고 내부 대상자를 해서 이제 그 담당 부서로부터 여러 군데 받아서 여러 개가 들어왔는데 그 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3개 항목을 결정을 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존에 있는 이렇게 이제 일반 회계 예산에 서 있는 부분들하고 중복되지 않게끔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예, 이제 중복되지 이제 당연히 않게 해야죠. 예, 예. 자, 18세까지는 아동 보호소에서 생활을 해요. 예. 그 이후에 퇴소를 했어요. 예.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적응이 안 돼. 예.
죽어도 불안하고 그래서 보호 종료 후 다시 들어갔어. 이 아동 보호소에서 퇴소했다가 다시 들어간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는가 이것을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 기부금으로. 요거는 이제 그 18세 그 이게 보호 종료 후에 5년 이내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예예. 종료 후 예, 5년 이내. 예예예.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예예. 이렇게 5년. 보호 종료되고 나서 5년 이내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도움을 이제 주는 게 맞아요. 예. 맞는데 어떤 도움을 어떻게 줘야 되는 것도 이게 큰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맞춤 서비스가 제공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 고향에 지정 기부를 이렇게 하는데 방금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18세 종료 후 생활비를 지원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종료 후 5년 이내에 있는 그 아동 보호를 퇴소한 사람들에게 예, 맞습니다. 준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임플란트 지원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이건 2천만 원인데. 요거는 이제 기초생계급여 독거노인들 그 대상으로 하는데 기초의료급여 비대상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이제 1회 50만 원 한도로 이렇게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해주시려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예치금 회수 있죠? 몇 쪽인가요? 바로 같이 붙어 있을 거예요 아마. 설명자료 70페이지 볼게요. 예.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 이 금액이 뭐 불용되는 예는 없겠죠? 예, 없습니다. 예. 없죠? 예. 왜 그러면은 예치금 회수를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은 기금 사업 추진 중에 있는데 기금 예산이 불용될 것 같다 이런 이제 지자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우리 중부에는 뭐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죠? 예, 없습니다. 예.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예. 설명자료 7페이지 구민의 날 등 각종 행사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예. 1,0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이제 증액의 사유가 주민자치 경연대회로 확대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예.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이거를 구매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구매날이 저희가 이제 그 매년 9월 1일인데 사실 주민들의 축제가 돼야 되는데 예전에는 좀 이제 그 뭐 체육대회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좀 오면서 좀 축소가 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올해 저기 시에서 다시 와서 보니까 여기 은흥종이 거리 앞에서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조금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오셔서 좀 이제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이게 하자는 장소에 문제가 좀 있지 않아요? 저희들이 행사를 할 수 있는 이제 실내 공간이 좀 없고 많은 예, 구민들을 초청하기에는 예, 과거에 본 의원이 이제 기억하기에는 유등천변에서 행사를 이제 크게 체육대회식으로 하신 적도 있었고, 예. 근데 이제 장소에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신 건가요? 예, 안 그래도 이제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할 때도 장소 때문에 여러 가지 나왔는데 저희가 행사를 하다 보면은 두 가지를 또 돼야 되거든요. 비가 또 올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우천시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비가 안 오면 사실 뭐 좋은 바람직한 방법인데 그래서 저기 거기 무슨 동이지 거기 거기 산소동에 있는 중국 뭐 체육복지센터도 예전에 한번 한 적도 있었고 또 지금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유등천변 뭐 그런 데도 이제 장소가 넓으니까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주민자치 경연대회라고 하면은 예. 그 각 동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씩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 경연대라기보다는 예. 다양하게 좀 이제 의견을 한번 좀 수렴해서 예. 지금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왜냐하면 전체가 또 하려면 또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 전체 동에서 많은 주민들이 이제 한꺼번에 같이 참여해서 관심을 이제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주민의 축제장으로 나는 게 좀 하겠다 해서 요 예산을 조금 이제 증액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희들 온마을 축제 예산이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 태우시는 건 어때요? 지금 축제 변별력도 떨어지고 하시는데 예. 그 온마을 축제를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나 구민축제기간이나 이런 걸로 합해서 구민의 날 전후로 해서 이렇게 행사를 합치시는 건 어때요? 이제 온마을 축제는 동별로 이제 그 시기적으로 좀 이게 차이도 나고 또 어떤 시기적으로 차이 나는 게 10월 달에 다 몰려 예, 있잖아요. 글쎄 지난번에 이제 행감 때 이제 의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내년도에는 좀 다변화해서 좀 이렇게 날짜도 뭐 3월 달에도 하고 뭐 가능한 부분은 뭐 4월 달 이렇게 쭉 연관져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연초에 미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또 위원님이 또 지적해 주신 사항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해서 저희들이 챙겨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마을 행사들이 있는데 그 마을 행사를 온마을 축제를 넘어서는 이제 지역 축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 저희 동에서 보면은 그 상징적인 장소라든가 이런 곳이 있는 곳들이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은 유지를 좀 시켜서 지원금을 좀 늘려주는 방향으로 해서 확대를 좀 이제 축제를 좀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왜냐면은 이제 그 시즌별로 보면은 너무 한 시즌에 사계절 중에 한 계절 중에 너무 집중적으로 있다 보니까 봄에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주민들이 9월 1일이라는 날짜를 못 박아놨을 경우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한다 치면은 그 날의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1월 달부터 각 동에서 주민들이 서로 모여서 어떤 프로그램을 나갈 것인지 또 어떤 곡을 선정할 것인지 또 뭐 어떤 노래 어떤 퍼포먼스를 할 것인지 이렇게 계속 협의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게 이제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주민자치의 방향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산해서 계속 그 하시느니 그런 식으로 한번 해서 어떤 주민자치 모델을 한번 만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자꾸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운동장을 만들어서 그 운동장에다 자꾸 끌어들이려고를 하시는데 주민들이 스스로 운동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방향성으로 가야지 자꾸 어떤 제도 틀 안에 묶어놓고 그 안에서만 움직이라고 하는 거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게 지금 주민자치의 실패 요인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또 이 실과장님들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방법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8페이지의 자율 방범대 운영비 같은 경우가 이제 예산 설계가 25개 대에 14만 원씩 지원되는 걸 17만 원으로 증액하신 거고, 안영동 쪽에 한 개 대가 증가한 거에 대한 지원비 증액을 하신 건가요? 안영동에 한 거고, 네. 그다음에 저기 있습니다. 저기 연합대. 그러니까 예, 예, 지금 예산 증된 부분이 예, 지대별로 30만 원씩 증가한 거고, 예. 안영동 자율방범대 한 개 증가한 거에 대한 예산 계상하신 거죠? 안영대하고 그다음에 예, 예. 연합대. 이게 지금 그 각 대대별로 인원수가 편차가 좀 심하죠. 예, 뭐 많은 지금 여기 보니까 387명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26개 대로 나누면은 이제 한 16명 꼴 되는데, 본의원이 이제 확인한 바로는 지대별로 그 인구 구성원들 편차가 좀 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그냥 법에 있어서의 그 편차에 상관없이 그냥 균등 지급으로 가는 건가요? 그동안에 운영을 해봤는데 이제 뭐 또 인원 나눠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얘기들도 많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그 자율방범대에서 그냥 일단 공동하게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12페이지의 통장 직무연수 보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신문 그 지원해주던 거 삭감을 하고 예, 지금 여기다가 이제 연수비로 다 계상을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개도지 폐간하면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 다 하셨어요? 이게 이제 그 금액이 신문구독료가 보니까 7,416만 원이더라고요, 현재. 예. 되는 게. 그래서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일부 이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또 많이 또 폐지를 했고요. 그렇게 추세가 돼 있고 일부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뭐 당연하게 그렇게 가는 것들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 예. 그러시면은 그 집행부에서 예. 신문 구독 지원하는 거 또 있죠. 이거 말고요? 통장님들 외에 또 신문 구독 지원해주는 비용이 또 있잖아요. 거기도 다 폐지하셨어요? 다문화가 있는 거예요? 다문화? 경로당도 지원해 주시잖아요. 노인 회장님들 안 하세요? 경로당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은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도 있어요. 그 폐지를 할 거면 다 같이 폐지를 하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닌가요? 그 지금 폐지의 이유를 대신 거를 보면은 이게 뭐 예전에 이제 과거에 이제 뭐 악습이다 해서 이제 폐지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거에는 전부 다 폐지를 하는 게 맞지 이쪽 일부만 폐지를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는 한번 더 검토를 하시고요. 1박 2일 이게 1박 2일 연수죠? 지금 예,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부 이 413분에 대해서 올해는 1박 2일로 전부 다 가신다? 지금은 일단 그 매번 보면 한 3분의 1 미만 정도로 이렇게 참여를 하시다 보니까 본인들이 통장님들이 가고 싶어도 이제 못 가는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전체가 좀 화합할 수 있고 또 통장님들이 각 동별로 사실은 이제 그 우리 공무원들 대신해서 또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서 또 이제 같이 이제 화합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3분의 1 가셔도 예. 이게 물론 비용의 문제도 있겠지만 통장님들이 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 가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잖아요. 거기에 수요 조사는 한번 해보셨어요? 이제 전체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뭐 추진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못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단은 목표를 전체 통장님들이 참석하는 걸로 가정하고 나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그리고 이제 가면서 예. 이 차 한 대 고장 났죠. 예. 그 현지에서 예.
구청 버스를 투입했는데 구청 버스 투입하면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해보시고 구청 버스를 그쪽에다가 투입을 하셨어요? 그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워낙 또 급한 사정이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예. 투입하면서의 이제 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하셨냐고요? 그렇게 해서 또 저도 나중에 사후 저기를 했는데 그 선관이 예. 나중에 한번 또 자문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급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사정을 얘기했더니 이제 좀 이해가 되고요. 보통은 계약할 때 예. 그런 부분 좀 면밀히 살피지 않나요? 이 안전 문제도 있고 한데 그 흔치 않은 케이스로 나왔어요. 보통은 그 버스 임차 회사랑 계약을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좀 체크를 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런 차량을 보냈다는 것 자체도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이 안 했으니까 문제겠지만 혹여라도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또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없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차후에 내년도에 이렇게 추진할 때는 미리 좀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그 사실 뭐 버스가 좀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리 선점해서 좀 우수한 차들을 좀 배정해서 좀 좋은 차량으로 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좀 잘하겠습니다. 예, 그 38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운영 사무관리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난해 이제 2회 운영을 했는데 예. 지금 책자 인쇄 참석 수당 관련해서는 이제 3회 증을 하셨고 홍보물 제작을 신규로 그다음에 참여예산 강사 교육 수당을 이제 신규로 편성을 하셨어요. 8회. 예. 이 주민 참여 예산위원회 5차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이게 시기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시기라는 게 어떤 말씀이신가요? 그 위원회를 개최할 시기 5번을 언제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일단 그 1월하고 2월 사이에 한번 하고요. 예. 또 5, 6월 달에 한번 하고. 그럼 1, 2월 달하고 예, 예. 1, 2월 달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예, 예. 어떤 기능을 수행하실 목적으로 그때 회의를 개최하십니까? 1, 2월 달에는 처음에는 이제 주민참여위원회에 그 목적하고 그다음에 방향 설정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예. 걸 구상하는 거를 1, 2월 달에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걸 2차례에 걸쳐서 하신다? 아니 그 1월하고 2월 사이에 예. 거기 한 번만 하고요. 예.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 5번을 1, 2월 중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5, 6월 중에 한 번 하고 또 5, 6월 중에는 어떤 거를 하실 거예요? 이제 예산 같은 거 이제 또 구상을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에 했던 정보들을 서로가 이제 소통을 하면서 그 얘기들을 해야 되겠죠. 그 나머지는 어떤? 그다음에 6, 7, 8, 9 해서 그다음에 예산은 이제 뭐 심의도 하고 올라온 것 자체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끔 돼 있어요? 예산이 이제 올라오면은 그룹별로 분과위원회별로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이 이제 이게 타당한 건지 안 한 건지를 뭐 심의한다는 얘기는 하지만 이제 토론을 하는 거겠죠. 예, 제가 용어가 이제 뭐 예, 지금 이 운영하는 거 자체가 예. 한번 예. 그 조례를 확인하신 다음에 조례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있는지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보통은 이 주민참여 예산 과정이 이 올라온 안에 대해서 사업부서 검토를 거치고 예산위원회 심의, 그 다음에 주민 투표 그렇게 해서 확정을 짓잖아요. 근데 이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지금 지난해에도 본위원이 이제 확인한 바로는 이 편성 교육 위주로 지금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 예산안을 올리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이 올리는 건 아니고 올리는 건 아닌데 예. 그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교육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편성 방향 같은 거에 대한 그 편성 방향은 공고가 나가기 전에 결정이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산도 그 과정에서 또 주민 의견들도 수렴해보고 그래서 이게 과연 지금 이 회의를 위한 회의인 건지
어떤 목적으로 이 5번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가 불분명해요. 그 작년에도 공통재정으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 그 44개 주민제한 공모사업 선정을 하셨잖아요. 혹시 그 내용 쭉 한번 국장님 한번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예. 그 보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뭐 행감 때 이제 뭐 위원님들이 또 지적하신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안 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이제 몇 개는 있긴 있더라고요. 예. 보통이 이제 36건을 최종 선정을 하셨어요. 주민참여 예산으로. 예. 2025년도 주민참여 예산 사업 최종 선정 목록. 이 2025년도 예산안 첨부 서류에 이제 97페이지에 실려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문화이동, 태양광 바닥 표지 등, 은행선화동 LED 보안등 교체, 산성동 쓰레기 배출 CCTV, 중촌동 보안등, 유천일동 보안등, 오류동 가로등, 유천이동 보안등, 대사동 LED 태양광, 문화일동 보안등, 오류동 불법 CCTV, 중천동 보안등, 태평일동 바닥 조명, 태평일동 모니터 설치. 지금 이 사업들이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에요. 환경과랑. 부서에서 정책사업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 그 명분이 어떤 거냐면은 그 주민참여 예산으로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이 부분이 개선 요구가. 몇 년째, 그리고 몇 년째 주민참여 예산으로 했어요. 그 정도 된다고 하면은 구에서 집행부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17개 동 전역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이게 한 해에 다 교체할 수는 없잖아요.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 일을 지금 주민참여 예산으로 이제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워킹그룹 해갖고 회의를 하고 교육을 하고 그렇게 전문가들 불러다가 선정을 하고 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1, 2월 달에 하신다는 편성 과목에서는 이게 그 심의위원회, 이게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집행부에서 했던 확실한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 이 사업들을 해봤을 때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고 효과가 있다. 이러면은 이 사업들은 구에서 그러면은 본 예산에서 태워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고, 이런 사업들은 배제를 시켜놓고 다른 사업들을 찾아야지만 지역에 이제 불필요한 그 지역에 진짜 필요한 부분에 이 주민참여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근데 2024년도 거, 2023년도 걸 봐도 다 이런 사업들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주민들이. 그러면 이거는 그 각 실과 담당 실과에서 정책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에는 지금 여기 이렇게 신청 안 한 동들이 또 보안등 해달라고 설치를 하겠죠. 그리고 LED 게시판 동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몇 해 동안 지금 돌아가면서 계속 동에서 신청을 해서 올려요. 그렇다면은 타 동에서 설치된 것들이 주민들 효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도 타 동에 설치된 걸 보고 아, 우리 동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의 수요가 있으면은 이거는 정책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회의를 뭐 10번을 하고 20번을 하고 하는 그 횟수의 중요성이 아니라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을 해서 알차게 꾸며내야지만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건데, 지속적으로 계속 그냥 이 목적 없이 회의를 연다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 강사님들 수당이 전부 1급 기준으로 해서 다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1급 강사에 대한 기준은 다 확인하신 거죠? 뭐 거기 뭐 예, 그렇습니다. 지급할 때 이제 그 기준을 봐서 지급합니다. 근데 산정 기준을 다 1급 이제 체급 그 최고 단계로 해서 다 설명을 좀 이렇게 산출을 다 하셨더라고요. 예. 거기다 지급을 할 때 또 저희가 그 안 맞으면 나중에 저희가 감사받고 일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법에 맞게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 교육
같은 경우도 이제 8회로 산정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2024년도에 한 3번 정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2번인가 3번. 본청에서 한번 하시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2회인가 하셨죠. 목동하고 대사동 쪽에서 하셨나? 예. 그때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됐어요? 몇 분 정도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할 때? 한뭐 5, 60분 정도 이렇게 참여하셨습니다. 저 합쳐서? 예, 5, 60분 정도. 그렇게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많은 분들이 오면은 좋을 텐데 그렇게 안 온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이제 뭐 생업으로도 이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 앞서도 말씀드린 위원회의 회의 그 개최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한 번을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할 수 있게끔 이 홍보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그 교육의 어떤 질 내용이거든요. 본 의원이 이제 1급으로 이제 하신 분들이 워낙 전문가들이시니까 잘 하시겠지만 그 학습을 받는 사람들이 또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초등학생들 데려다 놓고 대학교에서 배워야 할 거를 강의를 하면은 그 초등학생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랬다 치면은 단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커리큘럼을 짜실 때도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연령대에 따라서도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그런 거예요.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미리 좀 설명을 해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주민들이 살펴보고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와야 되는데 그냥 9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지역에서 필요한 거 뭐 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던져주다 보니까 발굴이 안 되고 나중에 이게 동지역회에서 올라온 거는 거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아마 다 올린 걸로 본의원은 판단이 들어요. 본의원들이 계속 예산 계상을 했는데 본청에서 안 받아주니까 주민참여 예산으로 탈바꿈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도 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일부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원마을 축제는 뭐 여러 번 얘기를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정말 1억을 다 안 쓰시더라도 아니면은 차등 지급을 하시더라도 확실하게 늘리셔야지만 이 예산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본의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예. 지난번에 뭐 이제 행감태도 여러 가지 딱 조목조목 짚으셔서 저도 공감을 많이 했고 그 내년도는 그 방향을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에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의원님께서 이제 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셨는데 수입 부분이에요. 기부금 수입. 예. 저희들이 1년에 금액이 어느 정도나 평균 지금 2년 차 됐죠. 예. 지난해에 1억 얼마 들어왔죠. 23년도 1억 581만 2천. 올해는 어느 정도예요? 24년도는 1억 271만. 현재까지. 예. 근데 지금 이 지정 기부를 세 꼭지를 선정을 하셨어요. 예. 예. 근데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한 해만 하실 거예요? 지금 일단은 저기 여러 개 이제 부서별로 저희가 사업을 받아서 이제 위원회를 통해서 여기 선정을 세 건을 했는데 또 새롭게 또 봐서 이제 있으면 환경이 변화되면 또 저 바꾸거나 또 아니면 새로운 것을 또 추가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한 꼭지를 가지고 모집을 해도 시원찮은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 수익금 예상을 1억 1천을 하셨는데 지정 기부가 8천만 원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홍보라든가 다른 예산 대용할 수 있는 돈이 3천만 원인데 그리고 이렇게 세 개를 해놓으면은 분산이 되잖아요. 또 다 지자체는 뭐 인프라로 하나를 찍던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재정 부담이 좀 많이 되는 쪽에 한 꼭지를 선택해서 이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해서 충당을 하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를 한다 하면은 지금 목표액을 달성하는데
차질이 많이 생길 것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를 선정을 하신 이유를 모르겠네요. 보통 지정기부라고 하면은 하나 정도나 두 개 정도 쭉 하는데 지금 이렇게 세 개를 해서 목표액을 해놨는데 이게 내년도에 이 정도 들어오실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뭐 잠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25년도에 기부금을 모집을 해서 만약에 이 요금 자체가 안 되면은 한 3년까지 이렇게 그 이내에서 이렇게 3년까지가 아니라 이 자립 준비 청년 생활비 지원 사업이라는 게 저희들 이제 구비로도 지원을 하고 시비로도 지원을 하죠. 국비도 있고. 예, 근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로 이제 충당을 하시려고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4,800만 원인데 1년에 4,800만 원을 해서 다음 연도 26년도에 쓴다고 쳐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중구는 기본적으로 이거 하나를 가지고 계속 연차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한 해만 지원하고 마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년도에 보면은 또 이 지정 기부를 또 늘리실 생각도 있는 거고. 이게 많은 게 아니라 하나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그걸 홍보해서 그거를 목적 달성을 하는 게 낫지 않아요? 타 지자체 사례들을 보면은 그런 식으로 가던데 자립청소년 생활비 지원 사업은 4,800만 원 다 채웠으면 이제 모금 중단이 될 거고 그 예산 쓰고 나면은 또 4,800만 원 또 모으실 거예요? 그럼 또 다른 거 사업 발굴해서 지정기부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한 해만 이게 4,800만 원 증액이 되는 거지 그 이유는 증액이 구비 부담으로 증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봐서 더 연장해서 또 추가를 할 것인지는 네. 또 위원회를 개최해서 저 위원님들의 한번 의견 듣고 어떤 방향이 좋은 것인지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이 지정기부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하는 거 이제 태평일동에 센터가 리모델링으로 원래는 계획을 잡으셨다가 지금 이제 신축으로 방향이 틀어졌잖아요. 예. 시에 이제 4분기 특별조정 교부금 신청한 게 이제 8억을 신청하셨는데 7억 2,100만 원이 이제 최종 확정이 돼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걸로 지금 신축하시는데 어떤 비용 산출 한번 해보셨어요? 일단 뭐 그 정확히 나오려면 설계를 이제 해서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네. 그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봤더니 그 모듈러 하는 부분은 그렇게 가능하다는 좀 의견을 받았습니다. 뭐 해체부터 해서 모든 비용으로 예. 7억으로 가능하다. 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한 78평 정도 규모 되더라고요. 연면적이요. 예. 한 80평. 예. 80평에. 예. 지금 그렇게 이제 돈이 내려왔으니 기본 설계를 한번 해보시는데 예. 지금 그냥 모듈러를 공공기관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대전시나 타 지자체에서 공공기관 청사로서 모듈러 시공 방식을 채택한 사례가 있어요? 제가 언론에서 이제 학교 같은 데는 많이 학교는 예. 임시 가설 시설입니다. 예. 그건 이제 좀 들어보고요. 이제 본 건물을 짓기 전에 임시로 1년이나 2년 이제 요 정도로 쓰는 거거든요.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모듈러 시공비 이 산출을 할 때 토목공사비가 그 모듈러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토목공사비는 자부담입니다. 그 공사비에서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운반비도 빠지는 거고. 약 순수 그 공장에서 생산해내는 비용만 그 사람들이 지금 평당 뭐 800에서 1000 얘기하고 하는 거지 그 부대 비용들은 다 빠지는 거고 저희들 지금 뭐 그 전기사업법이나 소방 그 법에 대해서 이거 다 개별 발주를 넣어야 되는데 모듈러 할 때는 그 개별 발주에 대한 약간 또 협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돈도 한 8천만 원 정도 적게 내려와 있고 이게 리모델링 비였는데 개축 비용으로 아무래도 시공 방식을 바꾼다 쳐도 차액이 상당히 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예. 해서 이게 건물을 해체를 하고 다시 신축하는데 과연 가능하겠느냐 여기에 대한 의심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산출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기본 설계를.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진이 돼야 되고
설계를 좀 진행을 하시던 그 사업 진행을 검토를 해보셔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그 계획하셨던 일들이 다 전부 원점 재검토가 돼야 된다 본의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도 한번 잘 살펴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예산안과 고향사랑기금의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